안녕하세요 여러분,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.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, 최근에 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더라고요. 그래서 하우스 같은 경우도 이 촬영을 하기 힘들 정도로 빗소리가 너무 심각하게 들리다 보니까 최근에 촬영을 못 했었고, 오늘은 여러분들께 장마가 왔잖아요. 장마가 와가지고 지금 밖에 보면은 밖에도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장마가 와서 이 장마철에 가장 여러분들께서 골머리 아프신 거, 이 다육식물 키우면서 머리 아프신 일이 아무래도 이 무름병에 관련된 일들, 이 습에 관련된 일들이 머리가 가장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,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여름철, 특히나 이 장마철에 다육식물한테 어떻게 좀 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인가에 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습도가 지금 엄청나요. 안쪽에도 습도가 너무 이제 급급한 습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막 몸도 급급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지가 않은 그런 날씨인데, 이런 날씨에는 특히나 이 다육식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.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다육식물 자체가 습도에 굉장히 이제 취약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무름병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이 여름철, 특히나 이 장마철에 무름병을 좀 막아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? 라고 이제 질문을 해 주신다면은, 제 대답은 환기와 통풍, 결국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보시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선풍기들이 있는데, 이 선풍기 같은 경우는 공기를 좀 순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. 그냥 뭐 시원해지라고 틀어주는 것보다는 이 공기 자체가 좀 움직여 가지고 이 습도가 최대한 다육식물한테 머물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, 이 습도가 머물면은 그 자리에서 공기순환이 없잖아요. 공기순환이 없고 거기다가 습도까지 높아버리면은 거기서 무름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이 무름병 같은 경우는 곰팡이균이에요. 곰팡이균인데 이게 뭐 다육식물로만 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게, 일상생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떤 부분이냐면은, 여러분 이제 화장실이나 이제 뭐 가정의 집안 보다 보면은 공기 순환도 없고 습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장소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뭐 벽지에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장실 타일 같은 데서 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, 그래서 결국은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. 공기가 순환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서 습도까지 높아버리니까 거기서 결국은 무름병이 식물한테는 발생할 수 있는 거고, 이 가정에서는 뭐 보기 싫은 곰팡이균들이 눈에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환기나 통풍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막아 주시는 그게 좋다는 거고, 또 한 가지가 이 다육식물한테 습이 있잖아요. 많이 머물면은 결국은 이게 뿌리한테까지 좀 영향이 갑니다. 이 다육식물은 대부분이 여름철에 휴면을 해요. 한국의 여름철 자체가 이 고온다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 휴면에 들어가는데, 휴면에 들어간다는 거는 뿌리 상태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좀 무기력한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,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에서 이 뿌리 쪽, 이 흙 쪽도 좀 습하고 위쪽도 좀 습하고 하다 보면은 뿌리 쪽도 약간 좀 물러지는 경우가 있어요. 종종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이 환기와 통풍을 통해 가지고 습도를 좀 날려주고 공기를 좀 순환시켜 주는 거,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렇다면 이제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지금 보면은 이제 선풍기가 이런 식으로 저희는 크게 돼 있는데, 뭐 이렇게 큰 선풍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가정마다 선풍기가 한 대씩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가지고 만약에 아파트 베란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선풍기를 좀 틀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이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어느 정도 좀 열어 주셔가지고 이제 새 공기도 들어오고 바람도 들어오면서 내부에서는 선풍기를 가지고 공기가 좀 순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습도가 좀 날아갈 거 아닙니까? 습도가 날아가니까 최대한 좀 이 무름병 같은 거를 예방할 수가 있다. 그리고 이제 또 참고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린 걸로,
이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우스가 넓다 보니까 뭐 여기다가 일일이 제습기나 그런 거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. 근데 가정에서 특히나 이제 뭐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서 키우신다고 하신다면은 뭐 그냥 창문을 열기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닫아 놓고 거기다가 이제 제습기 같은 거를 좀 여러분들께 설치를 하신다면은 이제 어차피 이 다육식물이 무름병에 걸리는 것 자체가 이 아이들이 이제 습도를 먹고 그렇게 되는 건데, 제습기를 돌려준다면은 습도 자체를 이제 미연에 좀 잡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어떤 분들은 걱정을 하시는 게, 아니 근데 제습기 틀면은 온도도 좀 올라가고 굉장히 안 좋지 않을까요? 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, 좀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겨울철 예를 좀 들어볼게요.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도 겨울철에는 춥죠. 춥고 건조한데 이 햇빛이 좀 많이 났을 때는 온도가 30도에서 뭐 35도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겨울철에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죠. 왜냐하면 무름병 같은 게 거의 안 걸리고 이 건조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, 이제 제습기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틀어놓고 온도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기는 하시겠지만 이게 뭐 50도, 60도 그러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. 온도가 높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온도가 높으면서 습도가 같이 높은 이 고온 다습한 환경이 결국은 이제 이 다육식물한테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습기를 쓴다고 해서 다육식물이 뭐 더 안 좋아지거나 더 망가지거나 그런 부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키우시는 다육이들 중에서 심어인 다육이 많이 있으시잖아요. 그런 다육이 중에서 특히나 이제 습도에 좀 취약한 게 좀 심어진 아이들,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, 그게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지금 보면은, 자, 이게 이제 오로라죠. 오로라라고 하는 다육식물인데 아주 그냥 빼곡하게 잘 심어져 있습니다. 굉장히 이쁜 모습인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뭐가 문제냐 라고 할 수 있는데, 지금 보면은 너무 빼곡해요. 너무 빼곡해가지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서 습이 머물러 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공기가 순환을 안 하고 안쪽에 습이 머물러 버리면은 이 중간중간이 안쪽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. 안쪽부터 이제 무름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이렇게 좀 빼곡하게 심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그 부분에서는 뭐 선풍기나 환기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최대한 좀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무름병에 걸리면은 이제 살균제 같은 거 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항상 말씀드리지만 살균제는 치료용이 아닙니다. 거의 예방용이에요. 보면은 예방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장마가 오기 전에 좀 미리 살포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무름병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미연에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살균제이기 때문에, 그리고 뭐 장마가 이미 와버렸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살균제 타가지고 습하기도 엄청 습한데 살균제 살포하면은 습도가 더 올라갑니다. 다육식물한테는. 어차피 이제 살균제도 물에다가 희석을 해 타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장마철에 살균제 살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습도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. 어쨌든 간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께서 여름철에 특히나 이 장마철에 어떻게 좀 다육식물을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가에 관해서 한번 다뤄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.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는 한데 여러분들께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이번 여름 장마철 좀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, 지금 보면은 저쪽에 한번 봐볼게요. 자, 이 다육식물들 보면은 지금 보이시나요? 이 아이들이 대부분 다 푸르딩딩하게 변했습니다.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푸르딩딩하게 변하시면은 본인이 이제 햇빛을 좀 많이 못 보여줘서 그런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걱정할 게 아닙니다.
이 여름철 자체가 다육식물의 대부분의 다육식물의 색감이 좀 빠지는 계절이에요. 이 색이 드는 원리 좀 아셔야 되는데,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좀 높은 일교차가 났을 때 다육식물은 색이 좀 이쁘게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이 좀 색이 빠지고, 뭐 개 중에 몇 개는 안 빠질 수가 있어요. 안 빠지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여기 데비 같은 아이들, 이런 아이들에는 이제 여름철에도 좀 색감이 유지되는 아이들이고, 프리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색감이 유지가 되고 있죠. 뭐 이렇게 색감이 유지되는 아이도 있긴 한데, 대부분은 좀 색감이 빠진다. 또 여러분들께서 키우실 때 뭐 색은 좀 빠졌는데 웃자람의 증상은 거의 뭐 보이지 않는다 하시면은, 그 부분은 이제 크게 걱정할 게 없고, 여름철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색이 빠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가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